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기계는 오래거나 무리해서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녹이 생겨서 못쓰게 되기도 하고 부속품이 망가져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도 너무 허약하면 병이 들어 수명이 길지 못하고 힘이 지나쳐도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장육부 중 한 곳만 나빠도 몸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오행이 고르고 유통이 잘 되면 병도 없고 장수합니다. 반대로 오행이 고르지 못하고 편중되거나 대립하여 평화를 얻지 못하면 병이 생기거나 큰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기나 운의 흐름에 따른 수명을 알아보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단명하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사주는 따로 있는데요. 내 사주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사주는 대체로 일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간의 뿌리가 되는 인수도 튼튼하고 식상이 강해서 기의 흐름이 원활한 사주들이 그렇습니다. 수명이 길고 건강한 사주들은 재물과 마찬가지로 일간이 가장 먼저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인수가 좋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어디에선가 그 기의 흐름이 막히면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에 어떤 오행이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번째는 운의 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이 너무 늦게 들어오면 일간에 도움되는 오행을 갖고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단명하거나 고생한 사람들이 사주를 보면 역으로 건강한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나 운의 흐름에 따른 수명을 판단하기 위해서 남명 세 분의 명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은 사주로 오래전에 보호자가 대신 상담했던 남명입니다. 가을에 옥토로 태어나 추수를 앞두고 있는 땅이니까 풍성하기는 이를 데 없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즉 창의력을 상징하는 신금 오행이 두 개나 있어서 대단히 명석합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 오행이 세 개가 있는데요. 표현력과 예술적인 능력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간의 힘이 너무 약하네요. 인수에 해당하는 화 오행과 화 오행의 근원이 되는 목 오행이 시주에 들어 있습니다. 중년을 잘 넘기면 말년에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의 흐름을 보니 금, 수, 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명주에게 도움이 되는 화 오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운에서 화나 토 오행이 들어오는 해에는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아졌지만 흉대운에 투병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명식은 생년월일시로 흘러가는 기의 흐름이 좋지 않은 남명입니다. 수 하나, 목 셋, 금 둘, 토 둘로 일간인 경금의 기가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나 모양새만 보면 새 그루인 큰 아름드리 나무가 바위까지 뿌리를 내린 형상입니다. 따라서 바위는 온전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네요. 그리고 갑목과 경금이 갑경충으로 충돌하고 있어서 나무가 늘 바위를 흔들어 놓는 형상입니다. 얼핏 보면 일간인 금 오행이 강한 것 같지만 그 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명주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유명을 달리한 명주입니다. 이 명식은 일간인 개수의 힘이 약하고 인수가 좋지 않은 남명입니다. 물론 일지인 유금에서 금생수로 일간이 힘을 받고 있지만 그 유금이
시지에 있는 묘목과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흔들리는 바위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샘물의 근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여름의 샘물이라서 바로 증발하는 구조인데요. 식상에 해당하는 목오행이 4개나 되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로 4그루의 나무에 물을 대주는 형국입니다. 이사주는 식상이 많아서 재주가 비상하고 머리가 좋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한 후 유명을 달리한 명주입니다. 이처럼 일간이 약하거나 운의 흐름이 나쁜 경우라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업에 너무 많은 기를 쏟았고, 두 번째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느라 적절하게 거절을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너무 자기 두뇌만 믿고 이 일 저 일 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몸은 약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해진 사람들 또한 수없이 많다는 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기나 운의 흐름에 따른 수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명하는 사주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주가 심하게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인성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재관으로 왕성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일주가 심하게 공격받는 경우는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다신약이고 인성혼잡이며 재성이 없을 때입니다. 인성혼잡과 인다신약인 원국에서 재성이 없는 경우인데요. 강한 인성의 힘을 억제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일간이 혼잡하고 너무 강한 인성의 기운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용의신이 미약하고 기신이 왕성하거나 지지에 암장되었을 때입니다. 원국 내에 용의신의 기운이 미약하거나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데 기신이 왕성하면 건강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더욱 위험할 때는 지장간에 암장된 용신을 극하는 대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장간에 암장된 개수가 용신인데 대운에서 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미약한 용신이 파극된다면 일간이 버티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중년 대운이 계속해서 기구신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대운에서 한 기둥이 기구신으로 구성돼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목이 기구신인데 대운에서 을묘, 갑인, 개축과 같이 한 주가 기구신으로 구성되어 20년 이상 연속으로 들어온다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수가 왕하고 습토만 있을 때와 목화가 왕하고 조토만 있을 때입니다. 조후가 현재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명의 사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상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간이 모두 같은 오행이고 식상이 없는데 재운을 만나 군겁쟁제가 될 때입니다. 식상이 있다면 천간의 왕성한 비겁의 힘이 식상을 통해서 재성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식상이 없으면 천간의 왕성한 비겁의 힘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재성을 강하게 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성이 파극될 때 건강상 위험합니다. 이 사주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남매인데요. 식재가 용의신이고 인성혼잡의 인다신약사주로 기신토가 태왕합니다. 용신 을목은 축토의 뿌리를 내리고 일간과 합을 해서 힘이 있지만 식상수가 지장간에만 존재하고 청장년기 대운에는 용의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